자, 이어서 미국 시장 이 경제 지표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면서 같이 갈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의 시작을 좀 잘 출발할 수 있을지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의미 있는 출발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전환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에서 끝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오늘 이제 밤에 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이 사실상 휴장을 앞두고는 사실 팔고 가는 게 더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저에 깔렸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경제지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경제지표가 이 미시간대에서 1월 소비자 이 심리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월에 보게 되면 59.7을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 네. 이것을 64.6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개선됐네요. 네, 훨씬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전에서는 60.7을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넘겼군요. 그보다 투자 심리 뭐 아니면은 이 경제에 대한 심리가 생각보다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여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59.4에서 68.6으로 대폭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향후 어떠한 이제 이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59.9에서 62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도 그리고 향후 1년간에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 관련돼서 네네. 라는 부분이 일단은 이 지표에서 좀 잘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소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소비 심리 자체가 개선됐다라는 거에 증시가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 시즌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시장의 그런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게 많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좀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은행별로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행별로 보게 되면은 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실적이 이 매출액이라든지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확실히 순이자 마진 관련돼서 대폭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고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출에 대한 증가세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반대로 이제 비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네. 아니면 자산 관리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 8%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이 대손 충당금을 다시 한 번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설정을 했다. 대손 이 부분이거든요. 충당금이라는 거는 결국 은행들이 올해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좀 돈을 좀 비축해 놓는다 이런 돈인 거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네.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네. 먼저 그 관련돼서 이 보조 예비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그거를 그냥 비용 처리를 상계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빼놓은 거군요, 미리. 네, 미리 빼놓은 네. 건데 혹시라도 뭐 부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그런 금액만큼을 미리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놓고요. 만약에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겨서 빠지게 되면 네. 비용으로 상각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환입이 되게 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 설정이 됐다는 것은 네. 그만큼 2023년도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자산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그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죠. 좀 악재로 본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CEO 같은 경우에도 네. 올해 경기 관련돼서 뭐 그닥 조금 약할 수 있다. 약한 경기 침착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투자 심리가 장초에 좀 좋지 못했던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거의 뭐 초반 보면 은행권 사람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말을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나요? 계속 깎네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안 좋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인하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예.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보다 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MS를 높일 수밖에 없다. 아, 양. 네, 양을 늘려 판매량을 늘려서 네네. 내가 확고한 위치로 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네네. 있다라는 게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사실 이건 북미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IRA 법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할인 가격을 낮춰놓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품목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건 낮추는 것도 네, 있는 거군요. 예, 먼저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보다 더 맞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관련돼서도 이제 지난 13일 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북미에서 추가적으로 6%에서 20% 정도 이 가격 할인 및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보게 되면은 모델 3하고 Y의 가격을 세부 옵션 구성에 따라서 1에서 17% 정도 인하를 17%.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에서도 판매가가 인하가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가격에 대한 인하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롱 레인지 모델 Y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세액 공제까지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최대 31% 정도 야, 싸네요. 네,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요. 할인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몇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고객들이 사실상 중국에서도 그리고 북미에서도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이제 걸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런 있죠.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부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당연히 또 월가에서 평가가 나오게 될 텐데 먼저 구겐하임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이 테슬라가 큰 폭의 가격 인하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만큼 4분기 매출액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될 것이다. 일리 라고 있네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테슬라가 이익률보다는 이제 향후 판매량을 통한 시장 확보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테슬라가 2023년도 실적 관련돼서도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성장률을 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많이 것이다. 떨어졌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립이었었거든요. 네. 이거를 매도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게 되고요. 예. 목표 주가가 조금 충격적인데 89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100을 깼네요. 네, 100, 지금이 100위인데 그보다 훨씬 낮게 한 89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 우려심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웨스파워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대폭적으로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는 뭐 좋지 못한 투자의 의견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웨드부시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미국 및 이제 유럽 시장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가격 정책은 수요의 일부 균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인하는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좀 잘 나타난 부분이 있었었는데 테슬라가 사실상 전기차 업체에서 1위 업체인데 가격 인하를 사실상 지금 공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만약 2위, 3위 업체들 같은 깎아야죠. 경우에도 깎을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 잘 반영이 돼서 나타난 것이 포드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더 밀렸어요? 하락을 하게 되고 네. GM 같은 경우에도 한 4.7%,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진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테슬라가 판매량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리게 되면서 네. 이런 시장의 지위를 확고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얼마만큼이나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러한 이제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위기의 평가를 좀 들어보니까 더 헷갈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처럼 돈 깎아가지고 차를 더 많이 판 결과를 이제 냈다면 이거를 그냥 좋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업황 하고 있어요. 측면으로는요? 예, 네. 업황 자체가 더 빠르게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오게 되는 허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컨테스트케이프나 네. 아니면은 이 블랭크 차징 같은 경우에도 또 올랐어요? 예, 반대로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인프라에 대한 부분, 아니면 혹은 이런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 그만큼 더욱더 빠르게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도 물론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경쟁 강도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캐파가 커지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균형 있는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을 갖고 오셨는데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델타만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적 발표했습니다. 안 좋았나요? 아니요,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EPS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주가를 좀 눌렀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항공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더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보기까지는 조금은 뭐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내에서도 이제 항공 업체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4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델타 항공만의 악재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번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나인테크.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이쪽으로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시간 내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뭐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리고 좀 풀렸던 종목이기는 한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을 다시 좀 바라보자라는 이러한 이제 이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튀어 올랐던 종목이 상징적으로 나인테크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내에서 나왔던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혼다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다시 한 번 더 맺게 되면서 북미에서 5.5조 정도의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사실상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즘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포드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맺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혼다하고도 맺게 되면은 결국은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LG 에너지솔루션 향 관련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좋을 더욱더 수밖에 많은 없죠. 수주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러한 수주가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공백 자체를 지금 얼티엄셀즈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공백이 차여져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런 나머지 혼다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이런 조인트 벤처에 대한 수주 물량이 차지게 되면서 더욱더 장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라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3,200원 살짝 안 되네요. 최근에 한번 거래 내면서 한번 탁 튀어 올랐었는데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많이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목표 주가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한 3,600원 선 나오게 되면은 한번 일단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더욱더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최근에 그 장중 고점 수준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서 3,600원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라인테크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